한 부부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둘만 살게 된 중년 부부. 아, 여보. 네. 이제 아들도 장가를 보냈고 우리도 이 큰 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살만한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그래요. 이번에 요 앞에 아파트 새로 분양하던데 집값도 좀 올랐으니 우리도 새 집에서 좀 살아봅시다. 아, 그래요. 그렇죠. 아, 그게 좀 적긴 하던데 새 집이고 하니 당신이 살기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여보, 이사하기로 하죠. 웬일이야. 내 말 다 들어주고. 좋아요, 좋아. 나도 새 아파트에서 좀 살아보게. 우리 이사 가는 걸로 합시다. 아파트 여보. 살기 쉽지 않죠.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당신 좋다면 뭐 그렇게 합시다. 우리 남편 최고. 최고. 새 집으로 이사할 생각에 들뜬 아내. 좋으시겠다. 며칠 뒤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좋아하던 모습과는 달리 고민에 찬 듯한 모습인데요. 이사 과정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여보. 나왔어. 어서 와요. 아유, 고생 많았어요. 별일 없었어? 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여기 좀 잠깐 앉아봐요. 왜 이렇게 급해? 뭔데 이렇게 급히 서둘러? 남편을 급히 앉히고 속내를 털어놓는 아내. 무슨 우리 고민일까요? 이사하기로 한 건 말이에요. 내가 알아보니까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도 절약될 뿐 아니라 나도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공동명의. 보상받는 기분도 낼 겸 공동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뭐? 공동명의?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 다 그렇게 한대요. 나도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으니 이제 내 몫도 있으면 좋잖아요. 이사 갈 집은 공동명의로 합시다. 공동명의를 당황. 아내가 요구합니다. 아니 그래도 여태껏 내가 벌어서 이만큼 이룬 것 아니오? 아니 당신 번 건 맞지만 그동안 애들 키우고 이만큼 살림하고 그렇지.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내 몫도 있지. 아, 멋있어. 어쩜 당신이 다 벌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옳소, 알뜰하게 옳소. 살림 산 건 내가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공동명의로 하자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아하. 아깝다는 게 아니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고. 아하.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어요. 야. 3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나네. 결국 갈등의 씨앗이 되고만 부동산 공동명의. 공동명의를 둘러싼 궁금증과 현명한 해결책을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중년 부부뿐만이 아니라 신혼 부부들도 요즘 뭐 부동산 공동명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등기부에 갑글을 떼보시면 거기 소유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으면 그건 단독 소유고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그걸 공동명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분 같은 경우에 보통 5대5, 2분의 1씩 하는데 네.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뭐 아하. 6대4라든지 7대3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영상에서 봤다시피 이제 평생 이제 뭐 남편 명의로 살다가 이사 갈 때 공동명의 합시다 이러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공동명의 돼 있으신가요, 두 분은? 집이 없습니다. 네, 공동명의라는 있어야 뭐 게 공동으로 하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내 같은 경우 우리 가정주부님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이제 내조해서 기여들 이제 있잖아요. 근데 네. 남편이 다 자신이 사업했다는 이유로 돈을 벌었다는 이유로 다 하면 일단은 아내가 많이 서운해하실 거예요. 네. 또 만족감도 줄어들고 예. 네. 이게 부부의 평등, 형평, 특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공동명의라는 게 바람직합니다. 가정의 그러니까 이게 평화. 그러면은 네. 공동명의 신고할 때 그 변호사님 비율을 신고를 하는 건가요 이게? 예. 처음에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부터 공동명의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제 공동명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상속세 같은 경우에 단독 명의로 할 경우에는 집값이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남편 단독 명의로 해서 12억이다. 그러면 12억을 기준으로 굉장히 고율의 세금을 부담할 수가 있는데 공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부 공동 명의로 되면 그 6억씩 이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종부세 안 내겠네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누진세가 되거든요. 네. 누진세 구간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일부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에 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부부 공동명의도 이제 불리하지 않게 그렇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면에서는 절세 효과가 부부 있다. 공공 명의가 네. 유리하다. 네. 그러면 그 외에 뭐- 절세 네. 효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절세 효과 말고도 그럼 다른 뭐 장점이 있을까요? 예. 이제 남편이 사업도 하고 주식도 많이 해서 어느 날 아내가 이제 불안해서 등기부를 떠봤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아내 모르게 남편 명의 단독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그냥 많이 아이고.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다 도박을 하거나 주식으로 아하. 탕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이 여러 채가 있는 경우에 아내 몰래 한두 채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남편 단독 명의로 돼 있으면 아내가 그거를 이제 예방하거나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공동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 명의다 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네. 남편이 일방적으로 대출을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래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네, 절세 효과도 있고 사고 예방 단독으로 차원에서. 그렇게 할 행위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그러니까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자제력이 없으면 공공명의를 공동명의를 꼭 해야겠네요. 막아놓. 맞습니다. 이 장점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공동명의로 해서 좀 안 좋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네. 남편 당등명의로 된 걸 아내가 공동명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징여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6억 원이 넘으면 징여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 또 세금 부담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는 부부간에 징여를 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원래 몫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남편 명의의 것을 아내 명의로 이제 증여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네요. 현행법에서는 어쨌든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할 경우에는 아까 모든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대출을 받거나 뭐 임대를 하거나 매매할 때 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절차가 좀 번거로운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재산 그 공제 한도가 얼마입니까? 6억으로 알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이제 요즘에 이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6억 원을 초과하는 집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징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좀 그렇지만 네. 부부 공동명의가 지금 이제 그 증여세가 발생하니까 네. 혹시 뭐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네, 그게 뭐냐 위장 이혼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예. 뭐 이혼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진짜 이혼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네. 반드시 신중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장 이혼은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를 했어요. 네. 근데 살다가 아유 이제 못 살겠다. 당신을 네. 못 살겠다. 이혼을 정말 했어. 위장 네. 이혼이 아니라 정말 이혼. 네. 진짜 이혼을 했어. 그러면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도 부부 공동명의가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건데 이 부부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남편의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것보다는 아내가 공동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이 아내의 기여도를 이미 인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기여도를 측정할 때 공동 명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 명의 지분대로 이제 판결하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부가 미리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하. 우리는 기여도가 같다고 하면 5대5로 정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뭐 오히려 아내가 기여도가 높다 그러면 아내를 6대4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기여도를 미리 정하는 그런 측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네. 명의를 좀 바꾸고 싶다. 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 경우에도 뭐 6억 원이 초과가 안 된다면 징여세가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큰 아, 무리는 그래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가급적이면 새로운 아파트를 사거나 네. 부동산 살 때 처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부부 평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뭐 변호사님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네. 말끝을 좀 말끝을 흐리신 것 흐리시는데요? 같은데요. 부부 공동 명의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네. 이 사실혼 부부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왜요?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공동 명의를 했으면 미리 그 지분만큼은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지분은 소유를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혼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반드시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동 명의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맞아요. 막 오를 정도예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고민에 빠진 분들 아마 많을 듯 싶습니다. 얘기 잘 나눴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